적인 전성기를 보여준 선수. 전성기 이후 몸관리 실패로 인해 하락세를 타게 되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 바로 호나우지뉴입니다. 본명은 호나우두 지아시스 모레이라로 호나우두이지만 브라질 선배 중에 호나우두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호나우두라는 의미의 호나우지뉴는 13세 지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23골을 넣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음 축구선수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브라질 리그의 그레미우와 계약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97년 U17 대회에서 세계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이후 지뉴는 프랑스의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고 개인기가 뛰어난 브라질 선수들 사이에서도 매 경기마다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발탁됩니다. 2002년 월드컵에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호나우지뉴는 호나우두, 히바우두 투톱 아래에 서면서 브라질의 3할로 불리게 됩니다.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는 수비진들을 농락하며 동점골 어시스트, 역전 프리킥골, 게다가 퇴장까지 당하는 원맨쇼를 펼치며 브라질의 우승에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을 합니다. 월드컵 이후 인기와 몸값이 확 높아졌지만 정작 소속팀인 PSG에서는 루이 페르난데스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뉴는 결국 2003년 반전의 반전인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를 강력히 원해 그를 영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루이스 피구를 보냈기 때문에 그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하지만 당시 맨유는 3천만 유로, 바르셀로나는 2,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고 PSG는 당연히 맨유의 제의를 수락합니다. 오케이, 땡큐. 지뉴도 퍼거슨의 맨유를 선호했기 때문에 결국 맨유와의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맨유의 승리가 되는 듯 했지만 맨유에는 피터 캐년이 있었죠. 피터 캐년은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는 시기에 바르셀로나의 오퍼 금액을 알아냈고 어떻게든 1유로만 많으면 되겠지라는 되도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천만 유로에서 2,800만 유로로 고쳐서 PSG로 보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안 빡칠래야 안 빡칠 수 없는 PSG 회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호나우지뉴를 바르셀로나에 팔아버리려 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지뉴의 영입을 실패한 맨유는 꽝 대신 닭으로 한 선수를 대신 영입하게 되는데, 사실 바르셀로나에게 지뉴의 영입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모험이었는데요. 당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바르셀로나는 여유 자금을 모두 써야 했지만 지뉴는 그 돈보다 많은 것을 바르셀로나에 헌신하면서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시즌 03-04 시즌 초반에는 전년도의 부진으로 인해 팀 자체가 틀이 잡히지 않아 지뉴의 활약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3톱의 왼쪽에 배치, 프리롤로 기용되면서 후반기 엄청난 연승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총 22골 14도움으로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04-05 시즌의 활약이 정점에 오르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한 에투, 데쿠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힘입어 팀은 99년 이후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첼시와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제 무리뉴 감독의 최강을 자랑하던 첼시를 상대로 전설의 골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팀은 패배해 16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팀은 탈락하게 됐지만 지뉴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2005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인 05-06 시즌에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엘클라시코에서 하프라인부터 치고 나가 레알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골을 2번이나 넣으면서 팀을 3-0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당시 레알 홈 관중들조차 허탈한 표정으로 기립박수를 쳐줄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죠. 그 다음 안방에서 열린 엘클라시코에서 5경기 연속골, 6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또다시 그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공교롭게 또다시 무리뉴의 첼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엔 바르셀로나가 복수에 성공하면서 8강에 진출하고 8강에서 벤피카, 4강에서 밀란, 결승에서 아스날을 꺾고 지뉴는 92년도 이후 바르셀로나의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이 세 시즌을 지뉴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기 수준의 개인기를 매경기 보여주면서도 팀의 보탬이 되는 최고의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간결한 최소한의 터치로 수비수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공을 지키면서 버텨내는 피지컬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쓰러진 선수가 발을 붙잡아야만 움직임을 멈출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당시 말도 안 되는 먼치킨급 실력과 그가 가진 독특한 외모 덕분에 붙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외계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기대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2006 독일 월드컵이었는데 당시 에이스 호나우지뉴, 살이 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괴적이었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 브라질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피드와 슈팅 파워를 모두 갖춘 타겟형 공격수 아드리아누, 당시 세계 최고 공격형 미드필더 카카까지 브라질 공격진의 네임밸류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소위 판타스틱4라고 불렸을 정도니 이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브라질 국민들은 자국의 우승을 거의 반쯤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이스였던 지뉴가 바뀐 포지션에 적응하지 못했고 예상외로 부진하게 됩니다. 결국 8강에서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탈락하고 맙니다. 2006년 월드컵 이후 호나우지뉴는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팀에서 요구하는 다이나믹함은 점점 잃어갔고 결국 07-08 시즌 본격적으로 막장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07-08 시즌부터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팀 훈련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시간 포함 남은 시간을 모두 나이트클럽에 쏟기 시작합니다. 늘어나는 살로 인해 움직임도 둔해지고 같은 팀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팀은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챔스 리그까지 4강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지뉴를 이적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적이 될까 싶었던 지뉴였지만 AC 밀란에서 지뉴를 영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뉴는 부진에서 벗어나진 못합니다. 이후 2009년 레알로 이적한 카카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살도 빼며 볼키핑과 특유의 패스가 살아나면서 밀란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이후로도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2010년 월드컵 국대 후보로조차 뽑히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1011 시즌 체중도 전성기 때와 1kg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저번 시즌보다 드리블이 민첩해지고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시 폼이 떨어지면서 벤치만 달구다가 플라멩구로 이적하게 됩니다. 고향 브라질로 돌아와 서서히 활약했지만 임금 체불이 이어지자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미네이루로 이적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가대표로 다시 한번 발탁됩니다. 2014년부터 팀을 계속 옮기면서 16-17 시즌 이적 시장이 끝난 직후 바르셀로나의 공식 앰버서더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뉴는 2018년 1월 16일 정식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상 제대로 하지 못한 몸 관리 때문에 전성기를 짧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임팩트가 강했던 탈지구급 드리블과 개인기와 함께 킬패스에 능했던 선수 호나우지뉴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